3점 갑시다. 바로 가야지. 4강에 3점.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문제들이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1번도 괜찮고, 그리고 2번도 좋고, 그리고 3번도 좋고, 다 좋대. 네, 4번도 괜찮습니다. 4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네 문제 푸는 게 목표. 가보죠. 어느 지역의 지층 분포인데 이렇게 3D로 나오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요 사방위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요쪽이 북쪽이라는 거죠. 요쪽이 북쪽이라는 거. 네. 그리고 XX 프라임 시키는 대로 XX 프라임 여기죠.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YY 프라임 여기가 있죠. 이렇게 이 둘 중에서 한 곳의 지질 단면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케이크가 있는데 여러분이 케이크를 빨간 선 따라 잘랐을 때 보는 단면이랑 파란 선으로 잘랐을 때 보는 단면이랑 그 둘 중에 하나니까 맞춰봐라 라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자르잖아요. 빨간색 선으로 자르면은 요 단면 요 옆에만 보시면은 요만큼은 플러스들이 보여야 되죠. 그죠? 플러스 화성암 A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여러 개가 막 보여야 돼. 근데 아까 파란색으로 잘라주면은 플러스가 보였다가 요 지점에는 그 점점이들이 보여야 되죠. 점점이들이 보여야 돼. 점점이들이 한번 보였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빨간색은 플러스만 보이다가 아래가 드르르 나오는데 파란색을 자르면 플러스 보이다가 점박이 보이다가 플러스가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나 자료를 보시면은 플러스가 보이다가 점박이가 보이다가 플러스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파란색으로 자른, 즉 YY 프라임으로 자른 겁니다. 그죠?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X, YY 프라임으로 자른 거구나.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 단면을 봤을 때 여기를 괜히 확대해 준 게 아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화성암 A가 여기 있는데 그 지적을 확대해 봤더니 그 A가 막 깨져 있죠. 이게 뭐냐면 A가 기저효감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면은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되는 거죠. 이 기저효감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A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부정합을 겪은 다음 이 뒤쪽에 여감이 쌓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요 정도만 해도 문제는 풀려요. 그래서 일단 답은 먼저 내드리면 화성암 A는 지층 기역보다 나중에 생성됐느냐. 지금 지층 기역 같은 경우는 여감층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기역. 그래서 얘가 먼저 생성된 거죠. 먼저 생겨서 먼저 있었다가 깨져가지고 여감이 나중에 생긴 거죠. 화성암 B는 셰일층보다 나중에 생겼느냐. 화성암 B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요 아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찾아야 돼요. 화성암 B는 체크 표시 요겁니다. 요 친구는 셰일층은 뭐냐면은 여기 슉슉슉 돼 있는 애들이죠. 슉슉슉. 얘네보다 나중에 생겼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까 답을 내렸으니까 지워주시고 이 친구는 셰일층만 봤을 때는 뭔가 만나지를 않아요, 둘이.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데 사실 중간 다리를 보시면 되죠. B가 있는데 B랑 접해 있는 이 화성암을 보시면 화성암을 B가 먹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A와 B의 선호 관계는 알 수 있어요. A가 먼저 있었는데 B가 먹어 들어간 거죠. A가 먼저 있었는데 B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먹혔잖아요. 근데 이 A는 또 누굴 먹었냐면 요 셰일을 먹었죠. 그러니까 셰일이 먼저 있었는데 A가 먹고 그 A를 나중에 B가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셰일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셰일과 B의 선호 관계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셰일보다 나중에 생성된 게 맞고요. 아까 우리 찾았지만 YY 프라임의 단면이다. 됐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건 이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순서를 완벽하게 한번 매칭을 해봅시다. 제가 그냥 여러분 뭐 이거 글자 다 쓰면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임의로 그냥 번호를 체크를 할게요. 맨 처음에 3, 여감, 셰일, 여감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두루룩 쌓였어.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쌓일 때는 수평태적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평하게 쌓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울어진 걸 보면 이 친구를 뭐 받았다? 그렇지. 습곡을 받아줘야 되죠. 습곡 받아서 약간 이렇게 남쪽으로 아래 이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사방위표랑 같이 보시면 남쪽으로 살짝 기운 겁니다. 남쪽으로 살짝 기울어줬고 그러니까 남북 방향의 횡압력을 받은 거죠. 남북 방향의 횡압력을 받은 겁니다. 남북 횡압력. 진짜 꼼꼼하게 가는 겁니다. 남북 방향의 횡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요 면 이렇게 뒤쪽에 이런 면이 있겠죠.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은 요 면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부정합이 되는 거죠. 부정합. 아까 보여드린 요 면이 이제 부정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합이 된 다음에 그 위에 마찬가지로 뭐가 쌓여줘야 되냐면 요 사함층 있죠. 5번. 이게 쌓여줘야 되는 거죠. 부정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 5번 사함층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정합은 그럼 무슨 부정합일까요? 물어보면 언제나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그 위에 아래 층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아래쪽 층리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위쪽 층리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층리 사이에 각이 생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층이 쌓인 다음에 우리가 기억 문제 풀면서 요거 분석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이 화성암이 들어가 주는 거죠. 분출한 거죠. 그래서 저 화성암 A가 분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화성암에 기저여감이 있는 거 보니까 부정합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기역층, 여감층이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기역층. 그 다음에 그 여감층이 쌓였고 사실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냐면 요거 B도 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A를 B가 먹어 들어갔으니까 A 다음에 여기에 B가 관입을 했을 텐데 사실 이 비관입 순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비관입은 기억까지 퇴적된 다음에 나중에 사실 들어가도 문제 없죠. 그래서 얘는 확실한 거는 A의 다음이긴 하다. 근데 우리가 B와 기억 간의 선호 관계까지 파악하기는 이 자료로는 좀 어렵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나 해주면 그렇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또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휘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습곡도 한 번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형에 대한 분석은 끝. 됐죠? 왜 마지막에 습곡이 들어가냐면 여감이 애초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쌓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여감까지 쌓인 다음에 얘네들이 단체로 이렇게 한 번 또 휜 거죠. 이 떡대가 남쪽으로 다 이렇게 확 한 번 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2번 같은 문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감에 나타난 퇴적 구조랑 지질 구조고요. 건열이 발견됩니다. 어머! 건열 봤더니 건열이 이상하게 아래쪽으로 생겼죠. 이거는 A, B 사이가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이 부정합면 BC 사이 부정합면 보면은 기저여감 위쪽에 잘 있어요. 여기는 BC 경계는 또 역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아래쪽에 A, B 사이는 역전됐으니까 B, A 순인 거고요. 그 다음 BC 경계는 역전이 안 됐으니까 BA가 되고 그 다음에 뒤집힌 다음에 그 다음에 C는 그 위에 쌓인 거죠. BA가 있고 얘네들이 한번 더욱 뒤집어지면서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C. 여러분 그 역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층을 그냥 이렇게 뭐 팬케이크 뒤집듯이 뒤집어서 역전이 생기는 게 아니고 횡와 습곡이라고 했죠. 이렇게 빡세게 휘면은 역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A, B가 퇴적되고 역전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강한 습곡, 그러니까 강한 횡압력이 한 번 있어서 A, B가 한번 화가닥 뒤집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정합면 역전 안 된 거 보면은 이 하부층 다음에 C 상부층이 순서대로 잘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BA 덩어리 다음에 C가 잘 쌓여 있다라는 거를 이 부정합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정합면은 그러면은 무슨 부정합일까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쪽 층리랑 아래쪽 층리가 각이 있느냐? 그죠? 여긴 기울어져 있어서 각이 있으니까 여기는 경사 부정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X에서 Y로 따라가면서 연령 분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잘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시간 순서로 따라가 봅시다. BA로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B가 아래쪽 층이고 A가 나중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A로 이렇게 걸어가면 나이는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만 나이는 감소해야 돼요. 왜냐면 B가 먼저 쌓였고 A가 나중에 쌓였으니까 그 증거가 이거죠. B가 먼저고 A가 나중이니까 B에서 A 쪽으로 가면은 위쪽 지층으로 가는 거라 나이가 어려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B 쪽에서 A로 가는 거잖아요. B 쪽에서 A로 가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려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걸 일단 볼게요. 야 뭐야 올라가네 나이가 나가. 오 나이가 떨어진다. 오케이 너는 합격. 일단 나이 떨어지는 걸로 합격. 야 뭐야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도 나가. 얘 내려가네. 합격.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요 BA층과
요 BEA층은 동일한 층이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하는 정도도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울기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울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도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벌써 두 개 중에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봐야지. 그러면 요 지점 C에서 B 쪽으로 가는, 노란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파란색으로 하면 요 지점 C에서 B 쪽으로 가면, C에서 B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증가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되지 않은 경계이기 때문에 요 하부층과 상부층은 역전되지 않았어요. C에서 B 쪽으로 가면 나이가 오히려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X에서 조금 지나가면 나이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만 봐도 넌 왜 나이 떨어져? 나가. 나이 떨어지죠? 안 되고 나이가 한번 증가해준 얘가 4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가야 돼요. 우리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보시면 나이가 증가를 해가고 요 경계를 한번 볼게요. 노란색. 나이가 쭉 올라갔겠죠? 증가를 살짝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가 떨어질 텐데 그 경계에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시간 순서상 C지층 영역에서 B지층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나중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꼴인 거니까 나이가 이 경계에서는 확 증가해 줘야 돼요. 나이가 여기선 확 증가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쪼르르륵 올라갔다가 이 경계에서 나이가 확 증가한 채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B에서 A지층으로 나이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한번 떨어져 주고, 그 다음에 요 경계를 한번 볼게요. 요 경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B에서 전박인 A로 갔다가 다시 B로 리턴하죠. 그러니까 B에서 전박이 A로 갔다 다시 B로 리턴하니까 더 앞쪽 지층으로 가는 꼴이라서 나이가 저기서도 증가를 해야 돼. 나이가 거기서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여기서는 C에서 B로 갔기 때문에 C에서 B로 뛴 것보다는 덜 증가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A에서 B 정도니까 C에서 B보다는 덜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C에서 B로 이렇게 뛴 것보다는 지금은 A에서 B로 뛰는 거니까 약간 덜 증가. 살짝만 올라가고. 근데 나이는 이제 또 다시 쭉 가면서 감소해야 돼. 나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기울기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서술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춥, 찹, 찹 이렇게 되는 친구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춥, 찹, 찹. 됐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의 지표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층 단면입니다. 자, 봤더니 얘는 위에서 본 거예요. 근데 위에서 봤는데 단층이 있네. 자, 우리가 배운 단층은 뭐죠?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위에서만 봤으면 정단층의 정의는 뭐예요? 상반이 내려간 거.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간 거. 주양이동 단층은 수평 방향 어긋난 건데 위에서만 내려다보면 상반 하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XY로 잘라서 이렇게 자른 거를 옆에서 본 거죠. 이렇게 자른 거를 이렇게 싹 자른 다음에 걔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면을 보는 거죠. 이게 싹 잘랐을 때 얘를 들어서 앞쪽을 봐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단면을 봐도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단층면이 수직하게 잘렸잖아요. 지표면에 수직하게 잘려서 상반 하반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각이 뭐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잘렸다고 쳐봐요. 그럼 상반 어디예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쪽이니까 여기가 상반이고 여기가 하반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쳐봐요. 그럼 어디가 상반이에요? 여기가 상반이 하반이잖아요. 근데 얘가 수직하게 잘려버리니까 상반 하반 구별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상반 하반의 구별이 없고 위에서 봤더니 서쪽 층은 북쪽으로, 동쪽 층은 남쪽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양이동 단층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정단층, 역단층 둘 다 상반 하반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주양이동 단층,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어긋난 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양이동 단층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자체, 상황 자체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주양이동 단층이 일어나지 않은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게 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별일 없으면 XY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저 단면이 그려져야 되냐면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요층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싹 다 수직측이야. 다 그냥 요층밖에 없으면 xy 이렇게 자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다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잖아요. 저지층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별일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문제는 요 빗금진 지표면에 있는 층 요거가 일정 깊이까지 존재하다가 갑자기 다른 층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층이 저 북쪽에 있는 요거랑 똑같은 층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더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요 층이 등장하는데 요 층은 또 북쪽에 있는 저 층이에요. 그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짱구로 굴려봐. 3D로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방위표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표에서 보는 게 가자료잖아요. 가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파란색 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빨간색 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층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잘라야 데에 아래쪽을 내가 봤더니 일정 깊이까지는 파란색 층이 잘 보인단 말이야. 근데 더 내려갔더니 빨간색이 보인단 말이야. 더 내려갔더니 보라색이 보인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려면 이 지층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이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죠. 아이고,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지층이 이렇게 생긴 거야. 지층이 그냥 이렇게 짱짱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약간 앞쪽으로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애들인 거죠. 층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남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나란히 쌓인 애들이 앞쪽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이라는 건 남쪽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안해요. 피는 단층이 생긴 다음 만들어진 후 생겼냐? 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연결 부분이 이렇게 끊겨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성암이 먼저 들어가고 단층이 나중에 끊어먹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끊어먹었든 그 이동 방향은 사실은 조금 알기 어렵지만 가자료랑 같이 보면 사실은 오른쪽 층이 남쪽으로 왼쪽 층이 북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요 층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 와야 되는 거죠. Y쪽 층이 우리가 봤을 때 남쪽으로 당겨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Y쪽 층이 남쪽으로 당겨 온다는 건 여러분 입장에선 스크린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더 확장돼서 보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 맞고 P가 먼저 들어간 다음 단층이 끊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P는 단층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는 저 상황 해석이 제일 중요한 어려운 내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맞나? 네, 그렇죠. 답은 3번이죠. 네. 마지막 4번.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의 분포인데요. 얘네들이 대칭적이긴 한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거는 습곡이기 때문인데요. 습곡 축의 나이가 여기에 나이가 가장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됐으면은 나이가 아래층이 제일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냥 그 역전 안 됐다 치면 이렇게 휘어버리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쪽 층이 이렇게 올라온 꼴이 되고 향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위쪽 층이 내려온 꼴이 되기 때문에 동일 고도로 자르면은 요 배사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올라와서 나이가 많게 되고요. 적어 놓으세요. 배사는 그래서 나이가 많고요. 향사는 위쪽이 내려간 꼴이라서 향사는 나이가 어려요. 제가 이거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나이가 많은 걸 통해서 이 친구는 배사축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축이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라는 걸 봐서 약간 습곡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습곡축이 서쪽으로 기운 거죠.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습곡축이 서쪽으로 기울었구나. 그래서 배사 구조 맞고요. 양쪽의 지지 구조가 비대칭적이죠.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습곡작용 일어날 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습곡 같은 경우는 애가 말랑말랑하다.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지하 내부 온도가 높아서 똑같은 횡압력을 줬을 때 휘어버린다. 지표 근처에 있어서 현재보다 얕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지표 근처에 있으면 똑같이 횡압력을 줘도 끊어져서 역단측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네 문제 다 중요해요. 빠이빠이 뿅.